네,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 곳은 북한의 평양역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이죠. 그러니까 태양절을 맞아가지고 대규모 열병식을 펼쳤다는 소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 대표님, 오늘 태양절, 북한에서는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차 핵실험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낌새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6차 핵실험은 뭐 일단 오늘은 없는 걸로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핵실험은 주로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해야 하루 종일 우리 그 한국의 언론을 장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뭐 저녁에 해봐야 또 하루를 지나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병식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카드를 한번 썼기 때문에 굳이 오늘 그 두 번의 이벤트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더군다나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그 핵실험이 미국의 선제 공격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걱정을 하고 저는 사실 이 열병식이 4월 25일 날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민군 창건 기념일 때 열병식이 열렸었는데 오늘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행사고 네. 또 꺾어지는 해이고 105주년이니까 네. 그래서 25일 날 인민군 창건 기념일 때 하려고 했던 걸 좀 당겨서 한 것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금 꺾어지는 해라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근데 5년, 10년 이런 단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북한 정권의 유의미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이제 동양사상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해군에서도 네. 그 국제 관함식이라는 걸 해요. 네. 관함식이라는 것은 군함들을 쭉 세워놓고 해상 사회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지금 육상 사회를 아닙니까? 네. 바다에서 하는 해상 사회를 하는데 우리 해군도 꺾어지는 해예요. 65주년, 70주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국군의 날 기념식도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이 채널A 앞도 이렇게 지나가는 군사 네.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그것도 꺾어지는 해였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꺾어지는 해가 아니면 우리도 그냥 계룡대 배 마당에서 하고 말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동양적인 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한참 전부터 오늘의 열병식을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핵심 4대 관전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 신무기의 등장. 어떤 신무기가 등장을 한 겁니까, 오늘? 일단 신무기들 위주로 오늘 보여줬고 그동안은 북한이 아주 많은 양의 무기를 오랫동안 보여주는데 양으로서 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질로서 승부를 한 날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형 전차라든지 뭐 구형 자주포 이런 건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오직 신무기만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개량을 한 신무기 그리고 유의미한 무기들만 위주로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이제 탄도미사일들. 네. 탄도미사일도 스커드 B, 스커드 C, 노동 이런 구형 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네. 북극성 1형 네. SLBM이죠. 북극성 2형 고체 연료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이죠. 그리고 또 KN-08 오늘 보여줬고요. 그리고 KN-14로 보이는데 과거의 KN-14는 그냥 미사일 자체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KN-14하고 똑같은 발사 차량에 새로운 어떤 그 형태의 미사일을 보여줬어요. 튜브에 넣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KN-14가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사 차량은 KN-14였던 신형 탄도미사일을 보여줬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무기를 네. 끝에서 두 번째 나온 무기인데 네. 발사 차량도 궤도형이나 아니면 어떤 장갑형의 발사 차량이 아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일반 트랙형의 발사 차량에다가 튜브형의 미사일 발사관 안에다가 미사일을 집어넣은 것처럼 네. 보여준 그런 탄도미사일들. 그래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북극성, 그리고 이건 북극성 2형이죠. 네. 2형. 그리고 이제 KN-14, 그리고 KN-14와 별개의 완전히 새로운 트럭형, 발사형 그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종류 정도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형 ICBM 네. 이라고 하죠. 그 오늘 등장한 모습을 보면 그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 이렇게 등장을 네.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원통형 발사관이 있고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근데 실제로 미사일이 들어 있을까요?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저 사람들만 알겠죠. 네. 그러나
저 차량이 지나가면 미국의 정보관들은 어떤 것까지 분석을 하냐면은 저 차가 지금 힘겹게 가고 있느냐, 아주 그냥 가볍게 가고 있느냐. 만약에 저게 빈통이면 아주 가볍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타이어가 지금 얼마나 그 무게감이 네.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안에 발사 미사일이 없다면 미사일과 비슷한 무게에 뭔가는 집어넣어 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저것을 보여주는데 저것은 빈통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자의적인 아전 인수격 해석이죠. 네. 저것은 저 안에 미사일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줘야 하고, 네. 그러나 그 미사일이 아직 한 번도 발사 실험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전략화가 됐다, 실제적으로 발사가 뭐 끝까지 돌입까지 다 해서 막 폭발까지 하는 그 정도 단계의 미사일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저 안에 미사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거는 뭐 너무 아전 인수격 해석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현중 의원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뭐 저게 종이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외형을 보면 조금 이제 그 모양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로 만들어서 이제 과시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실제로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미사일 실험 자체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자체 발사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것 자체가 우리가 뭐 거짓이다, 네. 뭐 가짜다 이렇게만 분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여러 가지 물어보면 실제 발사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체연료를 이용해서 이동식 발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사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정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계속 종이다 아니다라고만 네.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어떤 전력이라든지 그 대비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게 되겠죠. 네. 오늘 이제 북한이 보여준 그 신무기도 있지만 새로운 부대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새로운 부대들 이제 처음에는 군인들이 이제 열병을 행진을 한 걸 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의 부대가 새로운 부대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그 혹시 화면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무슨 로봇처럼 네. 아주 신형 헬멧을 쓰고 네.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거의 뭐 네. 갑옷 같은 옷을 입고 네. 나오는 부대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잠수공격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김정은 제거하겠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대입니다. 네. 저게 바로 525 정찰총국의 525 부대라는 것인데 네. 지금 저 탄창이 200발들이 탄창이에요. 정찰총국의 525 부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참수 공격할 수 있다. 네. 얼마 전에 혹시 그 청와대 세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게 막 북한 네. 군인들 들어와 총질하고 하는 그런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부대예요. 탄창에 200발이 200발입니다. 보통 우리 탄창이 뭐 30발씩 이렇게 네. 들어있는데 저걸 헬리컬 탄창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200발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신형 전술조끼 저 안에 또 탄창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혼자서 뭐 엄청난 총을 갈길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다가 이 헬멧 위에 야간 조준경을 네. 부착을 다 했습니다. 북한군은 원래는 야간 전투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야간 전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저 부대를 보여주면서 참수 공격 우리도 할 수 있어. 네. 이런 거 보여줬고 또 저 뒤에 나온 게 흰 옷을 입은 군부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흰 모자를 썼어요. 네. 흰 모자도 이제 뭐냐면은 과거에 2012년도에 처음 공개한 게 핵 배낭 부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핵 가지고 있다 또는 핵 테러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오늘은 화생방 부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처음으로.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김정남이 VX 테러로 인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북한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화생방 부대를 보여줬고 네. 그 모자는 또 희한하게도 화생방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거 이제 12년도 그 모습인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죠. 네. 그래서 화생방 무기를 만들고 있다, 배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듯이 아예 그 흰색 두건을 쓰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이 또 어떻습니까? 바로 4월 4일 날 시리아가 화생방 무기 공격을 해가지고 86명을 죽였고 미국이 거기다가 59발의 토마호크를 발사해가지고 공군기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생방 부대를 보여줬다는 것은 김정남 우리가 죽였어. 그런데 증거를 못 찾겠지. 약 오르지.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시리아하고 달라. 우리는 시리아하고는 달라.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을 우롱하는 자극하는 그런 행위로 일부러 또 화생방 부대를 새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네. 처음 나왔어요. 그 며칠 전에는 북한이 외신 기자들을 새벽에 깨워가지고 빅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개한 것은 여명거리의 준공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굉장히 긴장감이 국제 세계에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열병식에 대형 무기들이 많이 공개되지 않을까. 신 대표님 오늘 무기들이 공개된 거 보면은 사실은 어떤 우려보다는 좀 미약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우려보다 더 셌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좀 평소에 한 2시간 하던데 오늘 1시간 반도 안 걸렸고 무기 나온 것도 아주 짧게 끝났으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했지만 제가 이 채널A에서 네. 2013년 그리고 15년 계속 제가 이 현장 생중계를 이렇게 해설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제가 해설하면서 뭐라고 했냐. 참 북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네. 우리 정말 참 이렇게 좀 비웃어도 되겠다. 네. 라고 이렇게 현장 생중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보면서 비웃을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것도 자주포인데 과거에는 저 자주포가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포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북한 자주포는 포탑이 없고 사람이 다 보여요. 저 자주포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을 때 지들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 자주포처럼. 그래서 자기들도 자주포가 현대화됐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래식 무기가 우리는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돈이 없어서 재래식 무기는 포기하고 전부 핵무기로 WMD, 즉 대량 살상 무기로 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래식 무기에도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재래식 무기의 보여준 양은 적지만 이것들 하나하나가 우습게 볼 무기들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지적한 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번에 사실은 외신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그렇죠. 했어요. 지금 이제 22일까지는 주로 CNN, AP통신 주로 서방 국가들 초청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러시아라든지 이쪽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이쪽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 한 달간 지금 외신 기자들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명거리가라는 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가장 그 현대화된 도시, 그러니까 정말 신도시죠. 북한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걸 이제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여준 게 뭐냐면 북한의 정말 현대화된 무기들을 보여줬어요. 즉, 북한이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저 핵과 그 어떤 경제, 병진 노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외신에 공개된 것은 그러면 경제적인 발전, 즉 여명교리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또 하나의 오늘의 또 이제 이 열병식을 보여줌으로 해서 무기 체계도 훨씬 더 나아졌다. 네. 즉 김정은 정권 들어서 두 가지 목표를 이뤄냈다. 이것을 이제 서방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근 한 달 동안 수백 명의 외신 기자가 사실 북한에 상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이게 이제 뭐 인간 방패 아니냐는 그런 또 네. 시각도 있어요. 자칫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떤 선제 타격을 당할 경우에 거기 현지에 외신 기자들 한 100명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간 방패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이 의도적으로 외신 기자들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해서 지금 이 사람들 근 한 달 동안 취재를 다 허락해주고 하는 것 자체 이것도 상당히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자, 같습니다. 오늘 이 열병식 시작하기 전에 최룡해가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 최룡해 연설문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대응하고. 잠시만요. 네. 저희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저 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서 그 방금 얘기하신 네.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신무기 등장을 했지만 이거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의 연설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김정은은 연설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김정은을 대신해서 최종해가 방금 네네.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선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네, 지금 왜 최종해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일단 방금 그 한마디로 지금 자막이 나가죠. 네. 딱 한마디로 하면 전면전은 전면전으로 하고 핵전쟁에는 핵 타격으로 핵 보복하겠다. 이 말인데 그 사이에 또 체크포인트에서 우리식으로 핵 타격하겠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핵 보복은 뭐 뻔하죠. 폭격기 타고 가가지고 핵폭탄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잠수하면서 SLBM 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식의 핵 타격하겠다. 네. 독자적인 핵 타격하겠다는데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군사 프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사 프레이드를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저 연설문을 뒷받침하는 이 모양새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즉
재래식 무기들이 북한이 그동안 엄청나게 노후화돼서 북한 재래식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북한은 재래식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재래식 무기도 신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전면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뒤에 그 배경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대함 미사일. 군함을 공격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동안은 군함을 공격하는 북한 미사일들이 너무나 형편없어가지고 우리 군함들이 북한 해역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러시아가 사용하는 최신의 지대함 미사일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신형 지대함 미사일 보여줘서 한국 해군 웃기지마 못 들어와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전면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장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보여주면서 핵 타격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그래서 최령의 연설을 뒷받침해서 증명시켜주는 모습을 이 구자풀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네, 오늘 열병식 장면을 봤을 때 김정은이 등장을 했어요. 레드카펫을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연설을 따로 하지 않은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육성을 들려주기 싫었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육성을 들려주기 싫었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사실은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선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나중에 이것이 또 뭐 확전이 돼서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를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했고 어떻게 해서 북한은 반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확전이 되어서 이런 비극이 생겼느냐. 그 원인은 뭐냐? 김정은의 연설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연설할 때 우리 죽인다고 했으니까 미국이 우리 참을 수 없었다. 가만 놔두면 김정은이 말대로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했다라고 미국이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 최고의 전범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고려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정은이 방금 최령해가 한 것처럼 저런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자기의 격상 맞지는 않죠.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야기는 사실은 저걸 하게 되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말은 곧 이거 실행 자체를 이야기하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말은 곧 이게 하나의 교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국면을 보면 어떤 면에서 저렇게 이제 협박도 하고 과시도 하고 하지만 뒤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게 나올 때는 항상 뒤에서는 뭔가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좀 뒤로 빠지고 최령해가 정면에 들어서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어떤 우리도 뭔가 타협을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 네. 그리고 오늘 뭐 양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 양복이 뭐냐면 오늘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이제 105주년 그 생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 항상 양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는 항상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에 나오는 의미는 결국 자기 할아버지였던 모습들. 네. 그런 모습을 또 연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네. 서방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의 의미.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한 어떤 전투력이 아니라 뭔가 서방의 정상적 지도자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 즉 실제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어떤 자체의 모습에서는 나도 역시 협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도 있다. 네. 저는 이중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복장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 지금 한반도 상황 보면 상당히 좀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북한에서 열병식 하고 있었지만 4월 15일에 맞춰가지고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가 예. 한반도 해역 근처로 다시 배치가 될 것이다. 어떤 항공모함입니까? 예, 칼빈 스노우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저는 오늘 열병식 보면서 좀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턱이 더 길고 살이 좀 더 찐 것 같고 네. 옷도 좀 양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정복을 입거나 그러는데 양복을 입은 거에 대한 좀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좀 더 여유로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도 양복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좀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여유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외적인 거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칼빈 스노우가 한반도 쪽에 지금 아주 울르렁대면서 지금 북한을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칼빈 스노우는 그 이라크 해방작전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걸로는 그 오사마 빈라덴의 시신을 칼빈 스노우 갑판에서 이렇게 바다로 버려버렸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유명한 함정인데 항공모함인데 네. 이 항공모함이 정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웬만한 중소국가 이상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 웬만한 중수국가 이상의 항공 네.
그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전투기만 한 60에서 80대가 지금 들어가 있고 조기 경보기에다가 그리고 옆에는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원자력 추진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지스함이라든지 등등등이 이제 붙어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야 저게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겁에 질릴 만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한반도로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니미츠 항공모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항공모함이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좀 소식이 아마 북한에도 들어갔을 텐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겁을 낼 만한 이 대규모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외국 축하 사절단인데요. 네, 지금까지 열병식에는 외국 사절들이 좀 이렇게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외신 기자들 외에는 이렇게 눈에 띄는 사절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 사절단 불러놓고 일부러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외신들, 뭐 외국 사절 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죠. 네. 결국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둘 관계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중국 측의 고위 인사가 상무위원급 인사가 이제 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않겠습니까?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무위원급 인사가 와서 어떤 양국 간의 관계라든지 네. 어떤 혈맹 이런 것들 상당히 과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최근에 북중 간의 어떤 냉기류 상당히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 봅니다. 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또 이제 시진핑이 5일 만에 또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트럼프가 요구를 한 것 자체는 결국 북한 측에 대해서 북핵 이런 문제 당신들이 좀 역할을 해라, 압박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지금 조치를 한 게 뭐냐면 북한과 중국을 오가던 지금 중국 측의 항공 자체에 지금 단절을 시켰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원유 공급을 이제 끊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측의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의 시위 자체, 오늘의 형식 자체는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그 양국 관계의 어떤 지금 현 단계의 모습들 그것을 일단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북한이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외신 보도를 하나 봤을 때 러시아 매체에서 보도하기로 평양의 주민들을 한 60만 명 정도를 이주를 시켰다. 이게 좀 확인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뭐 그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만 있지만 지금 이제 그 평양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평양에 사는 사람과 평양 이외에 사는 사람이 거의 뭐 다른 국민이라 해도 될 정도로 다른 대우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에 지금 현재 예명거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평양을 재설계하는 입장에서 60만 명이 잉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 수가 있고요. 방공호가 모자라기 때문에 60만 명을 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냥 새로운 설계에서 이 60만 명이 남는다. 또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성분이나 여러 가지가 모자란 사람들 빼서 외곽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특별 시민에서 감등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 싶습니다. 사실 북한은 저도 뭐 평양을 한 두 차례 갔다 왔지만 네. 거기는 정말 혁명의 도시라고 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 네. 그러면서 볼 때 이제 60만 명을 소개한다는 것은 뭐 당장의 어떤 공격에 대비해서 옮긴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이제 신용균 대표님 이야기하셨지만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좀 더 평양을 어떤 충성심 강한 도시 그리고 좀 더 평양 자체를 이제는 좀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그쪽에서 본다면 정말 열혈분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여명 도시라는 게 보면 정말 과학자들, 기술자들, 아주 이제 지금 미사일이나 핵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공로자들에게 다 이제 지금 입주를 시키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과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경제 병진 노선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분자들의 도시로만 만들고 자기 어떤 생명 위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고위층들에 대해서 계속 숙청하고 이런 작업들을 벌이는 게 뭐냐면 뭔가 그래도 어떤 자기의 어떤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 조치의 일환으로 조금의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 외국의 외교 인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탈북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족들, 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평양 이외의 도시로 다 내몰는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 당국도 굉장히 이 상황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무부 차관급이죠. 대미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에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저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라고 네. 하는 국내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핵실험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좀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구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아무도 말리지 않고 아무와 대화도 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핵실험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또 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참수작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자기네들도 원치 않죠. 네. 그러니까 핵실험 우리 한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좀 제공해달라. 네. 대화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열병식을 이해하는 네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북한 주석단의 변화. 오늘 열병식에 김정은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궁금했던 인물들이 같이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그 중에서도 특이했던 게 김원홍, 네. 그 보위상이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은 우리는 강등되어서 우리로 치면 준장, 별 하나. 원래는 포스타 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준장으로 강등되어서 실각했다, 숙청되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쯤 됩니다. 네. 그 사람이 그동안 모든 공작들을 다 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각되었다, 숙청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별 4개를 달고 주석단에 등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며칠간 보이지 않았던 며칠이 아니라 몇 달간 보이지 않았던 동생 김여정. 네. 김여정이 오늘도 역시 이 행사를 김여정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네. 거의 뭐 우리가 좀 PD쯤 되구나 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자주 화면에 김여정이 비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뭐 사인하는 건지 아니면 연설문인지 뭔가 네. 어떤 그런 큰 서류 책을 그 화면 가득 채우면서 김정은 앞에다 놔주는 그런 과감한 지금 보십시오. 저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없죠. 지금 김정은과 황병서 사이를 뚫고 지금 나와서 저 큰 뭔가를 지금 네. 놔주는데 저런 건 사실 다른 사람 할 수 없는데 김여정이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여정의 권력은 아직도 공고하다. 또 앞으로도 김여정의 권력만은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김원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죠. 사실 네. 장성택을 처형한 게 바로 김원홍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을 경고히 하는데 역할한 게 김원홍이에요. 근데 김원홍이 이제 그 보위부 내에서 뭐 고문을 했다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숙청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보통 저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형도 많이 됐고. 네. 근데 김원홍만큼은 그냥 숙청을 하면서 그냥 외지로 보냈단 말이죠. 네. 이게 다시 등장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김원홍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특히 김원홍이 오늘 보면 좀 뭐 옛날보다 옷이 좀 헐렁헐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굉장히 상당히 야위였다. 고생을 예.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다시 등장한 것 자체는 보면 결국 이제 다시 어떤 그 자매의 어떤 이 강고함, 이제 강고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이 그 네모난 것은 보면 네. 제가 알기로는 퍼레이드를 할 때 네. 그 순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순서마다 그 무기 체계에 대한 설명 아하. 이런 것들은 이제 네. 한 장씩 옛날에 김정일 때 보면 그런 것들 앞에 있으면서 네. 어느 것이 가는지를 옆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자 이거는 무슨 무기고 누구다 이런 걸 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쭉 이 퍼레이드의 어떤 순서와 무기 체계 이거에 담겨 있는 아마 기록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아마 직접 갖다 준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열병식 네. 막판에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을 저기 지금 없었는데 불렀어요. 네. 불러가지고 따로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면서 네. 치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핵과 로켓, 미사일을 다 관장하는 전략군이라고 있는데 그 김낙겸을 불러서 어깨를 두드려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북한의 열병식 소식 얘기를 하면서 아까 화생방 부대 그리고 정찰총국의 525 부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정밀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한꺼번에 같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그 북한 열병식 얘기 들어봤는데 신인균 대표하고 변중국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